쿠키뉴스 이승희 기자와 함께하는 키워드 포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이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키워드 포착의 이승희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되어 있습니까? 5G 무선통신 기술 시장 선점을 위해 각국 간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의 거대 기업이 안보상의 우려로 장비 공급자 경쟁에서 밀려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첩보 활동과 정보 수집에 깊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국내 이동통신 3사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정세 역시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관련 상황 살펴보려 합니다. 네, 이 중국을 대표하는 IT 기업의 장비를 두고 보안상의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좀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국내는 5G 네트워크 장비사 간의 경쟁이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동통신사 두 곳은 중국 기업의 장비를 배제했죠. 네, S사와 K사는 한국과 스웨덴, 핀란드 기업 등 세 곳의 장비를 사용하고 L사만 중국 업체의 장비를 설치했는데요. 국내외 기업 3사를 선정한 이유는 관련 기술뿐 아니라 투자 비용 등 재무적 요소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통신사들이 어느 회사 장비를 몇 %씩 사용하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5G 주파수 확보를 시작으로 이렇게 장비 공급사 선정과 설치까지 마무리 지었는데요. 자,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이동통신사 중 한 곳은 지금 중국 업체를 선정을 했어요. 네, L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업체의 장비를 도입했기 때문에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국내 이동통신 3사 가운데 가장 먼저 5G 요금제를 공개하며 가격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통신사 중 유일하게 중국 업체 장비를 선정한 만큼 보안을 우려하는 국내 네티즌들도 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이렇게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중국 업체를 배제한 것도 그리고 도입한 것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이 부분 좀 짚고 가야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국 기업의 장비를 선택한 통신사. 문제가 정말 없을까요? 네, 정보 유출의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통신 장비는 무선 기지국 장비와 유선 장비로 나뉩니다. 이 유선 장비에는 코어 장비와 전송 장비가 해당되는데요. 무선 기지국 장비와 전송 장비는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보가 지나가는 통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정보 취급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코어 장비로 가입자 식별과 매칭 등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즉, 정보 유출의 우려가 높은 장비가 바로 코어 장비인 것입니다. L사의 경우 5G 서비스에서 코어 장비는 국내 업체인 S사의 장비를 사용합니다. 중국 기업의 장비는 기지국 장비에만 사용될 예정이므로 보안 이슈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도 사실은 만약이라는 상황이 또 있는 건데 만약에 이 중국 기업이 작정하고 정보를 빼내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만약 중국 기업이 정보를 유출하려 한다면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신사가 중국 기업의 코어 장비를 써야 합니다. 또 장비의 유지 보수도 중국 기업이 전담해야 하는데요. 현장에서 5G 장비와 정보를 옮겨 담을 또 다른 장비를 직접 연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L사는 장비 구축과 관리를 중국 기업에 맡기지 않고 직접 하고 있습니다. L사에서 정보 유출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자, 국내에서는 이렇게 보안상의 우려를 크게 보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미국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대표 IT 기업에 미국 정부의 집중 포화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핵심 이슈인 5G 상용화를 앞두고 동맹국들의 장비 도입까지 막으려는 미국의 시도가 집요합니다. 하지만 그건 최근 들어서 또 시작한 공격이 아니잖아요. 한참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죠. 네, 미국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2012년입니다. 당시 하원 정보위원회가 해당 기업과 중국 정부 연관성이 의심된다면서 제품 불매를 주장한 후 시작된 건데요. 의심받는 이유 중 하나는 비상장 기업이라서 기업의 투명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또 창업주가 인민해방군 출신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나 인민해방군과의 관계를 의심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게 위협으로 작용할 만큼 해당 기업의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이게 발달이 지난 2012년에 시작이 된 거군요. 해당 기업의 통신 장비가 이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사용이 됐다는 그 미국 의회의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뭐 정보 유출 그리고 안보 위협 문제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 후 정보 보안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겁니까? 네, 2017년 6월 중국 정부가 자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개인이나 단체를 감시할 수 있는 국가정보법을 발효하면서 세계적으로 정보 보안 우려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중국 정보기관은 정보 수집을 위해서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한 차량과 통신 장비, 건축물 등에 도청 장치나 감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장 없이 압수수색도 가능합니다. 네,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중국 내에서뿐만 아니고 해외에서도 개인이나 단체를 감시할 수 있다고요. 네, 쉽게 이야기하면 중국 기업이 해외 통신 기업이나 관공서 등에 납품하는 장비에 백도어를 숨겨놓은 뒤 이를 통해 중국 정보기관이 감청하더라도 국가정보법에 따르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난 2017년에 새롭게 마련한 법이 결국은 통제를 위한 것으로 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갈수록 사이버 공간이 확대되자 공산당이 더욱 많은 통제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건데요. 이 새로 개정된 사이버 보안법은 중국 공산당이 보안을 내세우며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만 합니다. 또 관련 장비를 모두 중국산으로 써야 하며 데이터 센터를 중국 내에 두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만약에 이러한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해당 IT 기업은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했습니다. 그렇군요. 거기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여파가 또 더해지면서 미국이 중국 장비 기업에 좀 더 압박을 더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은 또 어떤 근거를 들어서 이렇게 장비 도입을 막고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미국은 중국 기업이 통신 장비에 백도어를 설치해서 기밀을 빼돌릴 것이라면서 동맹국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백도어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정보가 드나드는 통로를 앞문, 즉 현관문이라고 했을 때 백도어는 몰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뒷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백도어가 설치됐을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미국은 중국 기업의 보안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중국과 미국이 일부 협상한 것으로 보도가 좀 됐는데요. 그 내용도 볼까요? 네, 최근 미국은 협상에서 보안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고 중국이 일부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정보를 통제하기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 등에서 외국 IT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중국 내에 두도록 하고 이마저도 중국 합작법인과 공동 소유해야 한다고 규정했었는데요. 중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서 미국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의 경우 자체 데이터 센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데이터 센터를 중국의 경제특구에 설치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뭐 아직 완전한 협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군요. 자, 앞서서 미국은 동맹국들을 상대로 이 중국 기업의 장비를 사용하지 말 것을 좀 설득을 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나라를 상대로 설득 중입니까? 네, 독일입니다. 먼저 미국은 독일이 중국 기업의 장비를 구매한다면 미국 정보당국이 현재와 같은 수준의 정보를 공유하진 않을 것이라면서 노골적으로 경고한 바 있습니다. 캐나다와 영국 등 다른 나라를 향해서도 중국 기업 장비를 배제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럼 그런 요청을 받은 나라들의 반응도 좀 궁금한데요? 네, 독일과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은 미국의 경고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럽 최대 경제국 독일은 자체적인 보안 기준을 설정하겠다고 밝혔고 이탈리아도 중국 기업의 장비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네, 뭐 이미 중국에 대항하는 미국과 유럽의 그 연합 전선에서 균열이 생겼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유럽과 중국의 관계가 좀 나아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시진핑 주석은 올해 첫 해외 순방지로 유럽을 택했는데요. 첫 방문국인 이탈리아는 중국과 1대1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다음 방문국인 프랑스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에어버스로부터 항공기 300대를 구매하기로 하는 등 400억 달러 규모의 경협 선물을 내놨습니다. 그렇게 중국은 유럽 연합 내의 약한 고리인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주요국들을 공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국 기업의 장비를 배제하라는 미국 측의 주장을 유럽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네요? 네, 유럽연합은 미국의 요청을 최종적으로 거절했습니다. 미국이나 호주, 일본 등이 중국 기업의 5G 장비를 금지한 선례를 따르지 않도록 한 건데요. 자체적으로 보안 위험성을 판단하겠다면서 회원국들이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네, 좀 보다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그렇게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입장을 반박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바로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만약 중국 기업의 장비 사용을 배제할 경우 5G의 수익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 기업을 대신해 장비를 공급할 업체는 2곳 정도로 줄일 수 있는데 국내 기업의 경우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10% 미만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장비 부분에서도 브랜드 파워가 떨어집니다. 네, 아무래도 뭐 미국과 유럽은 서로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만약에 정말 중국 기업의 장비를 배제하면 유럽 쪽에서는 어떤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을까요? 네, 실제로 영국의 한 이동통신사는 중국 기업의 장비 사용을 금지할 경우 수백만 파운드의 비용이 더 들어가고 5G 출시 자체가 늦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미국 통신업체들은 중국 업체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사정이 어려운 유럽의 경우 보다 저렴한 거래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만은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중국 기업의 장비를 배제하라고 자꾸 설득을 하는 이 미국의 행동에 대해서 중국 업체의 입장은 또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해당 업체에서는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지난 2월 중순입니다. 중국 기업 H사의 창업주는 영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백도어가 있냐는 질문에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만약 장비에 백도어가 있다면 회사를 해체하겠다고까지 말했는데요. 이미 회사 명성에 손실을 입히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오히려 미국 정부가 크게 광고를 해줘서 고맙다며 이렇게 작은 기업이 미국 같은 강대국과 맞대결을 해서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국 측 주장에 대해서 아주 강력히 부인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내 여론은 또 어떤지 궁금합니다. 보안 문제가 있다는 이 해당 기업을 바라보는 중국 내부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맹목적인 만큼 지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제조업 굴기를 대표하는 기업일 뿐 아니라 창업주 역시 중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난 1987년 2만 1,000위안, 우리 돈 약 350만 원을 가지고 해당 기업을 창업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직원 수 약 18만 명, 매출액 1,000억 달러가 넘는 초대형 기업으로 키워냈습니다. 이 기업 자체가 중국인들이 좀 존경하고 지지하는 그런 곳이군요. 네, 창업주의 지분은 1.4%에 불과하고 나머지 지분을 직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업원 지주회사인데요. 퇴사하는 직원은 보유 지분을 회사에 팔고 나가야 할 만큼 지분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직원들의 그 지분이 대부분입니다. 뭐 이 정도라면 아무래도 직원들이 회사에 갖는 충성도가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여기 연봉도 좀 높다면서요? 네, 중국인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 될 정도로 연봉 수준이 꽤 높습니다. 2017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기업이 직원 급여로 지출한 금액은 모두 1,240억 위안, 약 20조 8천억 원입니다. 직원 수인 18만 명으로 나누면 임직원의 평균 연봉은 약 69만 위안, 우리 돈 1억 1,600만 원에 달합니다. 네, 뭐 물론 단순히 연봉이 높고 또 종업원 지주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이 중국 내 여론이 좋은 건 또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여론이 해당 기업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이유가 또 따로 있다고요. 네, 이 기업이 중국을 대신해서 미국에 맞서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기업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대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의 적대적인 시선에 맞서서 스스로 쟁취해야 하는데 해당 기업이 처음으로 이 과정을 겪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중국인들이 한 마음으로 이 기업을 지지할 만한데요. 근데 이제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이곳만 있는 건 아닌 것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다른 기업들도 성공 사례가 있잖아요. 네, 중국 대표 인터넷 기업 A사는 시가총액으로는 이 기업을 뛰어넘었지만 중국 내수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도전에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은 매출의 절반가량을 해외에서 올리고 있는 만큼 글로벌 기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 이 중국 내 여론이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면 그 언론도 좀 비슷한 입장에서 보도를 내고 있는 겁니까? 네, 미국의 장비 배제 요구에 유럽 국가들이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사실을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는데요. 유럽 주요 통신사들이 중국 기업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5G 도입이 지연될 뿐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든다면서 반대한다는 내용 역시 담고 있습니다. 네, 이미 전쟁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세계 최대 통신 장비 업체를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막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진 시선들이 좀 쏠리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 외에 또 중국 기업의 장비를 배제한 나라가 있습니까? 네, 뉴질랜드와 호주 역시 국가 보안 우려를 이유로 중국 업체의 장비를 차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도 다른 장비 업체들과 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요? 네, 미국 정부가 국가 보안을 우려해서 중국 업체가 아닌 다른 기업들과 5G 개발 계획을 수립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다른 업체들과 논의 중인 동시에 5G 통신 체제를 지원할 수 있는 자체 기술을 개발하는 토대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네, 사실 국내 이동통신사 중 한 곳이 또 해당 기업 장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이 통신 장비 정쟁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키워드 포착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국힘뉴스 이승희 기자였습니다. 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